자, 리눅스 방화벽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눅스 방화벽은 이제 커널 내부에 넬 필터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IP 테이블즈는 예전에 이제 IP 체인이라고 하는 좀 더 이제 그 발전이 돼갖고 지금은 IP 테이블즈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리눅스에서의 기본 방화벽이고 이거를 잘 다루시면 굉장히 많은 이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IP 테이블즈의 이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터링도 있고, 뭐 로깅, 그 다음에 NAT, 그 다음에 뭐 stateful inspection, 그 다음에 스트링 필터링, 리밋 로깅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IP 테이블즈를 우리가 이제 스타트하기 위해서는 IP 테이블즈를 서비스를 이용해서 스타트를 하는데 이제 센토스 7 버전에서는 우리가 IP 테이블즈를 좀 더 이제 변형해 갖고 만든, 그러니까 기본 내부는 다 IP 테이블즈인데 파이어월 D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는데 저희는 그걸 안 쓰고 IP 테이블즈 서비스 패키지를 그대로 열어가지고 설치해서 걔를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도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IP 테이블즈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써보고요. 시스템 CTL로 IP 테이블즈를 스타트하게 되면 이제 동작이 되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나 IP 테이블즈를 이용해서 이제 스타트를 했으면 관련된 룰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희는 이제 새롭게 설치하게 되면 룰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각각의 이제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테이블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 테이블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필터 테이블, 나트 테이블, 뭐 맹글 테이블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테이블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셔야 될 건 이 필터 테이블과 나트 테이블이에요. 필터 테이블은 주로 이제 패킷을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때 사용하고 우리가 이제 정책에 일치하는 패킷을 타겟으로 전달해서 어떤 액션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 액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제 다른 쪽으로 내가 돌려줄 건지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뭐 거부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타겟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 보시면은 accept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ject나 drop 같은 경우에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패킷을. 그리고 여기 이제 로그는 로깅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체인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요. 사용자 체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체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도 실제 뭐 어떤 언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언어를 깔게 되면 기본 랭귀지에 함수들이 있는데 그 기본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 말고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주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체인이 있어요.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트 테이블은 어떤 특정 패킷이 이 리눅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패킷을 다른 쪽 내부망으로 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snat와 dnat, 뭐 masquerade, redirect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리눅스고 패킷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외부에서 보이는 거고 내부망은 뭐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안쪽이 내부망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리눅스 서버가 한대 뭐 윈도우 서버나 어쨌든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부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여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는 보이는 IP 주소는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얘가 안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뭐 서버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스티네이션 나트라고 합니다. 디나트. 그래서 공유기 안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서버를 하는데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왔어요. 외부에서는 집의 내부에 있는 공유기 밑단에 있는 애는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 데스티네이션 나트를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부망에 있는 애를 공유기가 돌려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이 내부에 있는 애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하려면 우리가 snat라고 하는 요 룰을 설정을 해서 snat 혹은 masquerade라는 걸 이용해서 외부로 빠져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의 조회 명령어는 뭐 대문자 L을 사용해요. 그래서 기본 값은 우리가 이제 t라는 옵션을 우리가 이제 주지 않으면 기본 값은 필터 테이블이 기본 값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트 테이블에 있는 어떤 테이블에 지금 룰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 L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맹글 테이블의 내용을 보고 싶다. 룰을 설정을 보고 싶다. 그러면 맹글 뭐 이렇게 우리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명령어를 여기까지 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리눅스를 로그인 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롬프트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뭐 이걸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 이제 호스트명이 localhost.local 도메인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얘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바꿔야 조금 여러분들이 좀 편하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번 PS1으로 치기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서버 자체를 nmtui 여러분들 쳐보세요. nmtui는 어떤 명령어예요?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설정하는 그런 명령어죠. 네트워크 설정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요 nmtui의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 호스트 이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호스트명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엔터 쳐가지고요. 여기다가 자, 다 지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그냥 서버 1. 자, 리눅스 마스터.co.kr 뭐 넷으로 이렇게 할까요? 넷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은 도메인명을 알아서 본인이 멋있는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 딱 작성을 해주시고 OK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종료하신 다음에 요 내용은 이제 바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인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주시고 우리가 호스트 이름을 그대로 호스트 네임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현재 요 서버의 이름 자체가 바뀌게 되면 etc의 호스트라고 하는 요 파일에다가 하나 넣어주세요. 자신의 IP 주소를 192.168.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8.11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호스트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서버 1. 자, 요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멋있는 이름으로 하나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트명을 nmtui에서 해가지고 뭐 저처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나 이런 거 올릴 때 얘가 호스트명을 찾는데 그걸 못 찾으면 얘가 서비스가 이게 안 올라오거나 아니면 멈추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etc 호스트에다가 요거를 한 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IP 주소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네. 자, etc 호스트 파일의 형식은 IP 주소를 적고 그 다음에 전체 호스트명, 호스트명은 말 그대로 도메인까지 전체 호스트명, 도메인명까지 전체 호스트명 점 도메인명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명으로 이렇게 하나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서버1이라고 요거는 뭐 굳이 안 붙여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줄 넣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신의 IP 주소로 넣으셔야지 막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자신의 IP 주소가 지금 8점 저 같은 경우는 1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넣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나는 8점 뭐 예를 들어서 12에서 해요. 나는 13에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그 IP 주소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8.1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1을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저희가 이제 IP 테이블즈에 관련된 기본 조회 명령어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 L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 명령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IP 테이블즈 마이너스 대문자 L 엔터. 자, 어제 만약에 설정이 혹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정을 다 마이너스 F를 이용해서 대문자 F예요. 이걸 이용해서 다 초기화 시켜주세요. 초기화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플러시라고 해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애들을 싹 날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저처럼 이렇게 안 나오고 뭔가 이상한 룰 같은 게 쭉 나온다 그러면 firewall D가 우리가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firewall D를 그대로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systemctl 제가 firewall D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땅 치게 되면 이렇게 룰이 설정이 막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을 다 지워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자, 설정을 지워줄 때는 firewall D를 stop 하신 다음에 자, firewall D가 다음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자, disable로 그대로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땅 치시면 얘가 룰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 그래서 firewall D 서비스를 자, 중지하고 비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외워 주셔야죠. systemctl stop firewall D 그러면 firewall D 서비스가 중지된다. 그 다음에 systemctl disable firewall D 그러면 firewall D를 비활성화 시킨다. 비활성화 시킨다는 건 부팅할 때 안 올라온다. 이렇게 딱 정립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P 테이블즈 마이너스 대문자 L 그러면 우리가 현재 룰 방화벽에 설정된 룰을 우리가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냥 IP 테이블즈 마이너스 L 대문자를 쓰는데 이게 대소문자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를 볼 때 소문자를 쓰면 에러예요. 항상 대문자. 그래서 이 대문자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IP 테이블즈 마이너스 H 있죠. 자, 이 H나 마이너스 헬프를 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온다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걸 다 배울 거거든요. 이 옵션.
그래서 추가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인서트, 그 다음에 replace, delete, 리스트 확인하는 거, 플러시, 그 다음에 뭐 사용자 정의 체인 만드는 거, 이름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 정책 폴리시를 우리가 변경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시면 다 대문자입니다. 앞에. 그죠? 그래서 이 대문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고, 저희가 이제 룰,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면 대문자 L, 리스트의 약자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저희가 아까 테이블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테이블. 그 테이블을 앞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T라는 옵션을 주고 테이블명을 적는데, 자, 이 T 한 다음에 테이블명을 우리가 여기다가 필터라고 이렇게 치면 필터 테이블을 보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이제 필터 테이블은 저희가 있다고 그랬죠. 이미. 이미 이제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 테이블을 만약에 나는 필터 테이블 안 썼어 라고 하면 기본이 필터 테이블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 테이블은 우리가 이제 필터라고 굳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 테이블의 역할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을 제어하는 그럴 때 쓰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필터링하는 테이블이다 라고 보시고, 기본 필터링 테이블은 우리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나트 테이블을 확인할 때는 형식이 있는데요. 자, 형식이,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필터 테이블. 자, 여기 요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T 필터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L 하나만 썼는데 우리가 L이 아니라 이제 앞에다가 N을 하나 붙여주고 가는 게 일단 좋다라고 생각하고 N을 붙여주세요. N은 말 그대로 뉴메릭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숫자 형태로 보여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T 필터가 생략이 되면 생략되면 기본 값은 필터 테이블이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나트 테이블을 한번 보면 나트 테이블 마이너스 T 나트라고 하는 거 요걸 이용해서 나트 테이블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형식을 우리가 나트 테이블을 하는 거는 요거죠. 자, 한번 볼게요. IP 테이블 마이너스 T 나트 마이너스 NL 엔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보면 프리 라우팅, 인풋, 아웃풋, 포스트 라우팅이라는 요걸 우리가 체인이라고 합니다. 체인. 이 체인의 의미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패킷이 지나가는 경로를 우리가 체인이라고 해요. 패킷이 지나가는 경로가 뭐지?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패킷이 뭔가 흘러가는 그러한 어떤 그 경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필터라는 건 뭐예요? 필터 테이블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방화벽에서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 기능이 이제 나트라는 기능도 있고 필터라는 기능도 있고 맹글이라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나트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렇게 나트 테이블을 IP 테이블 마이너스 T 나트 그 다음에 NL 이렇게 치면 쭉 나오죠.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체인이다. 여기는 테이블이다. 테이블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런 애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터 테이블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런 애들이 있다, 이런 체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맹글 테이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맹글은 제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t 맹글 자, 이렇게거든요. 맹글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요거 맹글 테이블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맹글은 말 그대로 t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맹글 마이너스 nl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또 쭉 나옵니다. 맹글. 자, 맹글은 그러면 무슨 기능을 하느냐면요. 어떤 그 패킷의 어떤 특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패킷의 특성. 패킷의 특성을 바꿔주는 게 맹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우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로우 테이블 한번 볼까요? 자, IP 테이블즈 마이너스 T 로우 뭐 라우라고도 뭐 얘기하고 로우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그냥 로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L 이렇게 치면 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로우라는 테이블은 우리가 연결 추적 기능을 상세하게 처리할 수 있고 특정 패킷은 추적되지 않는 등의 설정이 가능한 어떤 테이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다룰 일은 많이 없고요.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거는 필터예요. 필터. 주로 다루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뒤쪽에 아까 제가 내부망에 리눅스 서버를 두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얘가 직접적으로 어때요? 이 안쪽에 내부망에 있는 애 쪽으로 돌려준다고 그랬죠? 서버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거 할 때 쓰는 나트 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내부망의 IP 주소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IP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IP 주소를 사용하려면 이 앞에 있는 얘가 공인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인 IP 주소를 써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게 결국에는 이쪽에서 방화벽에서 이 앞단에서 데스티네이션 나트 나트 테이블에 보면 d나트가 있거든요. 이 데스티네이션 나트를 통해서 IP 주소를 변환시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써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어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가지고 여러분들 외국에서 이거 그 운전 그 면허증 딸 수 있어요? 차 몰 수 있어요? 못 몰걸요? 안 될 거예요. 그거를 몰기 위해서는 또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 라이센스를 뭔가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면허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겠죠. 저도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사용할 수가 있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단에 있는 저 리눅스가 뒤쪽에 있는 사설 네트워크에 서버로 돌려줄 때 우리가 이제 공인 IP 주소로 들어온 거를 내부망으로 IP 주소로 바꿔갖고 던져주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필터와 나트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계속 자세하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L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anywher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n을 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numeric 숫자 형태로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좀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nl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만 보면은요. 자, 나트 테이블. 그쵸? 나트 테이블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나트 테이블. 그때는 IP 테이블 -t 나트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테이블과 그 다음에 우리가 체인과 룰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체인과 그 다음에 테이블과 룰. 자, 한번 용어 정리를 하면 이 IP 테이블즈의 구조는요. IP 테이블즈의 구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요. 테이블로 가서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각각의 테이블에 체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체인에 룰을 설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룰의 구조로 자,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테이블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방화벽에서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자, 것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필터, 뭐 나트, 그리고 맹글, 그 다음에 뭐 로우, 그 다음에 뭐 시큐리티라는 것도 있어요. 등이 있다. 이게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그냥 방화벽에서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필터 테이블이다 그러면 필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테이블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나트다 그러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패킷의 IP 주소를 변환하는 테이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맹글이다 그러면은 뭐 패킷의 어떤 특성 등을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테이블이구나. 이렇게 어떤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테이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체인이 있어요. 체인. 자, 이 체인은 패킷이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킷이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체인마다 자, 체인마다 각 테이블마다 체인이가 달라요. 테이블마다 체인이 존재한다. 근데 이 존재하는 요 체인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체인인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프리라우팅, 아웃풋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맹글은 프리라우팅, 인풋, 포워드, 아웃풋, 포스트 라우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필터 테이블은 뭐 인풋, 포워드, 아웃풋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각각의 체인들이 테이블에 있는데 이 테이블에 있는 체인들은 각각의 테이블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체인은 말 그대로 패킷이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룰을 설정하는데, 룰은 우리가 이 특정 테이블에 들어있는 체인에다가 룰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룰을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룰은 각 체인에 설정하는 방화벽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설정을 해야 되죠. 정책으로 사용자가 지정해서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이 룰을 설정하는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룰을 설정하기 전에 각 테이블이 뭐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체인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을 먼저 이해해야 이 룰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 안에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체인에다가 룰을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번 잠깐 보면,
자, 맹글 테이블도 저희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체인은, 자, 여기 보시면은 IP 테이블즈에서 패킷을 제어하는 위치 해갖고 테이블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체인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져 있는 테이블을 빌트인 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빌트인 체인은 이렇게 인풋, 아웃풋, 포워드, 프리라우팅, 포스트 라우팅 이렇게 5개로 정의되어 있는데, 요 체인은 각각의 테이블마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 5개가 있다라고 보시고, 아까 우리가 다 봤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만드는 체인이 하나 있어요. 이걸 사용자 정의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 커맨드 옵션으로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다 라는 거죠. 자, 어제 우리가 생성할 때는 옵션을 하나 썼는데, 저희가 체인을 생성하는 옵션은 안 썼구나. 그래서 대문자 n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체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체인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체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정책들에 대한 그룹 지정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웹서버가 있는데 그 웹서버에서 이제 뭔가 서비스를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웹서버에 대한 데이터를 그 웹서버로 들어오는 어떤 룰들을 제가 제어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얘가 룰을 IP 테이블즈에서 쭉 이렇게 룰 설정을 한단 말이죠. 룰을 이렇게 룰 설정을 하면 이 룰을 순서대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이 첫 번째 룰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체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룰이 이제 하나에서 많아지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제가 5개만 설명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웹에 대한 어떤 그런 룰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룰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여기 표시한 건 3개지만 이게 만약에 아마 20개 정도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그냥 체인에다가 넣게 되면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복잡한 거를 그냥 딱 하나 사용자가 만들어서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웹이라고 하는 요 체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3개, 이게 이제 한 20개 된다고 치면 이 체인을 요 안에다가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이 안에 쫙 이렇게 들어갔겠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이 구조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존의 룰들이 쭉 있고 여기에 지금 체인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체인이 아니라 룰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룰은 기존에 있는 웹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어하는 이 체인으로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룰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개다 라고 하면 이 20개가 복잡하지만 얘는 하나의 룰로 이쪽으로 점프를 시키고 20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조금 더 편리하죠. 그죠? 이렇게 연관성 있는 걸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체인을 만들어서 이 정의 체인을 그쪽에다가 넣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잘 해 놓으면 저희가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이 IP 테이블즈를 이용해서 방화벽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뒤쪽에서 저희가 한번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인에다가 이 점프시키는 코드를 이용해서 그 룰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룰들이 쭉 실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그룹 지정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스 차단 정책을 위한 목록 설정이다 라고 하면 걔를 다 모아놓고 그 안에다가 다 룰을 쭉 집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뒤쪽에서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체인이 빌트인 체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던 이 지금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인데
우리가 이 빌트인 체인은 이미 이 IP 테이블즈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필터 안에 이미 이제 딱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빌트인 체인은 삭제를 못 하고요. 사용자가 만든 정의 체인은 만들고 삭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같이 사용자 정의 체인을 만들어 보고 삭제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자 정의 체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용자 정의 체인 생성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인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테이블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의 체인을 자, 필터 테이블 안에다가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말 그대로 사용자 정의 체인은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생성하는 체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용자가 직접 생성하는 체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말 그대로 생성이라는 얘기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과 삭제가 가능하다. 요게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사용자 정의 체인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넷필터 기능에 들어있는 빌트인 체인이 있다고 그랬죠. 빌트인. 이 빌트인 체인은 직접 사용자가 삭제를 할 수가 없는 체인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정의 체인을 우리가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제 테이블은 필터 테이블에다가 만들게요. 자, 생성할 테이블은 우리가 생성할 테이블이 아니라 그냥 테이블은 자, 필터 여기다가 요 안에다가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명령어가 있죠. 그러면 필터 테이블을 우리가 그 안에 체인이 3개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자, 필터 테이블에는 크게 인풋, 포워드, 아웃풋이라고 하는 체인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인풋은요. 무슨 체인이냐면 무슨 체인이냐면 자신한테 들어올 때 거치는 테이블이에요. 들어오는 문이에요. 들어오는 문.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인풋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문이다. 그래서 패킷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체인이죠. 자, 요거는요. 요거는 패킷이 자신에게 들어온 패킷이 나가는 문이에요. 들어온 패킷이 나가는 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체인이 있는데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는 문이 인풋, 그 다음에 나가는 문은 아웃풋. 그러면 포워드는 뭘까요? 포워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포워딩 시켜준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포워딩. 그래서 자기를 거쳐서 남들한테 가는 요게 포워딩 하는 문이에요. 포워딩 문. 아셨죠? 포워딩 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 뭐 예를 들어서 저쪽 편으로 가면은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2번 출구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2번 출구가 결국에는 지하철을 타는 문이고, 자, 3번 출구로 가면 뭐 2호선이 아니라 뭐 3호선으로 갈아타는 그 문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 3번의 문이 결국에는 3호선으로 갈 수 있는 문이잖아요. 그쵸? 그 문. 그게 포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웃풋은요. 여러분들이 전철 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4번 출구로 나가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웃풋 문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2번 출구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말 그대로 여기다가 여기 인풋이에요. 이렇게 인풋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지하철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번 문이다 그러면은 얘는 3호선을 타고 가는 뭐 예를 들어서 문이다 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이 부분에 이렇게 얘는 포워드 문이에요.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그 지하철 문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을걸요? 안 써 있나?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4번 출구로 나가게 되면 4번 출구는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아웃풋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우리가 저쪽에 사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서버를 놓을 때 공유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때 이제 쓸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패킷이 자신에게 들어오면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들어오면 통과하는 문 이렇게. 그리고 패킷이 자신에게 들어오면 다른 쪽으로 포워딩 해주는 문 이렇게 쓸게요. 그냥 패킷이 자신에게 들어오면 자기가 대신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포워딩 해주는 문. 아까 우리 저쪽 3호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패킷이 자신에게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에요. 자신에게 들어온 패킷이 나가는 문, 아웃풋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딱 여러분들이 그림을 딱 그리시면 돼요. 머릿속에. 자, 사용자 정의 체인을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그냥 아까 우리가 했던 웹 서비스에 대한 그 어떤 룰을 설정하는 웹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웹 서버 웹이라고 그냥 해볼까요? 웹 이렇게 그래서 말 그대로 웹 서버에 관련된 룰이 설정된 체인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딱 짓자고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가 도스 여러분들 도스라고 하는 거 이 도스가 우리가 예전에 운영체제 디스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도스가 아니고 Denial of Service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서비스 거부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그래서 우리가 도스 공격에 관련된 룰이 설정된 체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DB 자 DB라는 그 체인을 저희가 또 만들게요. DB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저장하는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그 정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DB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DBMS에 관련된 룰이 설정된 체인이다. 이렇게 그냥 딱 정립해 놓고 요거를 그냥 만드는 정도로 이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체인을 만드는 형식은 마이너스 대문자 n을 씁니다. n 이 대문자 n을 써가지고요 얘를 만드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 n은 new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 정의 체인을 생성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new 체인 new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new 체인 new의 약자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의 정의 체인을
생성하는 명령어. 자, 한번 같이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세 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IP 테이블즈 마이너스 대문자 n.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형식은요, 그대로 얘를 갖다가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은 자, 마이너스 n을 이용해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IP 테이블즈 마이너스 대문자 n 여기다가 체인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체인명을 적으면 된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처음에 웹이라는 거 저희가 만든다고 했으니까 웹. 일단 대문자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IP 테이블즈 NL 이렇게 딱 치면 웹이 하나 딱 보이죠, 여기. 그쵸? 웹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여기서 좀 다른 거는, 자, 기본 정책은요, 얘가 이제 빌트인 체인은 여기에 가로 안에 폴리시라고 적혀 있어요. 폴리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진 체인은요, 레퍼런시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레퍼런시스. 자, 그래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도스, 그 다음에 DB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도스와 DB에 관련된 이제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스는 대문자엔 도스. IP 테이블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어때요?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DB 하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B. IP 테이블즈 마이너스 n DB.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NL. 그러면 여기에 또 DB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럼 되게 쉽네요. 마이너스 대문자 n을 주고 체인의 이름을 주면 그게 그대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이제 룰이 없지만 이 룰을 저희가 이제 설정해서 세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세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룰에 지금 어떤 그 체인의 룰을 설정하는 거는 나중에 뒤쪽에서 하고, 삭제에 관련된 걸 저희가 한번 잠깐 해볼까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체인을 n으로 만들게 되면 이번에는 삭제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이제 해볼 거예요. 형식은요, 자, 실습. 요거는 이렇게 삭제하기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삭제하기. 자, 삭제하기의 형식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n이 아니라 delete라는 걸 주셔야 됩니다. 네, delete.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문자 저희가 x를 써요. x. 네. 자, 요거는 delete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x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거 없애버려 이렇게 그냥, 원래는 이제 d가 원래 또 있거든요. d가 있는데 d는 방화벽 룰을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delete. x의 의미는 그냥 이거 없애버려 뭐 이렇게 x,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 정의 체인 삭제하기. 그러면 여기다가 형식은요, 이렇게 x 이렇게 주고 체인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세 개의 체인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웹과 그 다음에 도스와 DB에 관련된 체인을 저희가 삭제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웹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x, 그 다음에 웹.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잘 지워졌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도스 한번 지워 볼게요. IP 테이블즈 -x 도스 다시 한번 IP 테이블즈 nl 삭제, 그 다음에 db 삭제, db IP 테이블즈 nl 리스트 확인하면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존의 빌트인 체인은 못 지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엑셀을 이용해서 지워 볼게요. 인풋. 그러면 얘가 어때요? invalid argument라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얘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못 지워요. 이게 지워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자, 요거 부분만 바꾸면 되죠. 웹이다, 또 도스다, 그 다음에 db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리스트로 확인해 보면 지워진 걸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빌트인 체인은 못 지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잘 되셨죠? 자, 그러면 패킷의 이 흐름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이더넷 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랜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그림이 외부에서 이제 이쪽으로 딱 들어오면 이 패킷이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경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패킷이 들어오면은요, 나트와 맹글 테이블의 이 프리라우팅을 거쳐요. 나중에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프리라우팅 쪽을 거친 다음에 얘가 라우팅,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우팅 되기 전인 거죠. 라우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그 결정하는 건데, 이 라우팅 되기 전 단계에서 이쪽으로 거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거쳐서 와가지고 라우팅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이 패킷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패킷, 저한테 오는 패킷이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테이블, 여기는 맹글 테이블도 있지만 필터 테이블만 확인해 보면 필터 테이블의 인풋 체인이라는 쪽으로 들어옵니다. 인풋 체인.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말 그대로 프로세스, 로컬 소켓,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엑사이네티 방식의 마이 헬로우 있죠. 그거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겠죠. 그러면 보내게 되면 얘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어디 쪽으로 내보내냐면 필터 테이블의 아웃풋 쪽으로 내보내요. 일단 그러면 얘가 여기 이제 나트나 맹글 쪽도 이제 아웃풋이 있죠. 그래서 이쪽을 딱 어떻게 해요? 타고 나가서 그대로 이 포스트 라우팅에 이 나트나 맹글 테이블을 거쳐서 외부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서 이제 느껴보시는 거고, 중요한 건 자, 필터 테이블의 인풋,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패킷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는요, 필터 테이블의 아웃풋. 자, 요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방화병 룰을 설정할 때 인풋 쪽에다가 패킷을 제어하는 룰을 설정하고, 아웃풋에다가 필터 테이블의 아웃풋에다가 패킷을 제어하는 룰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이런 구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외부에서 보여지는 방화벽이다라고 하면 외부에서는 여기까지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은 내부망이다라고 해보세요. 내부망. 그래서 여기 부분에 뭐 서버가 이렇게 한 대 있다라고 보자고요. 여기에는 뭐 스위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외부에서는 어디까지만 볼 수 있냐면 여기까지만 딱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자기한테 접속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팅이 이쪽으로 꺾인다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라우팅이 이쪽으로 꺾여서 저쪽 아웃풋 쪽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가 자기가 받는 패킷이 아니잖아요. 그쵸? 얘가 자기가 받아가지고 얘한테 전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 안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설망이기 때문에 외부하고 통신이 안 되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망에서 쓰는 사설 IP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얘가 외부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방화벽 이쪽에서. 그러면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자, 말 그대로 이쪽으로 쫙 왔으면 여기서 이 프리라우팅 쪽에서의 나트 쪽에서 IP 주소를 얘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저희가 뭐 200점 뭐 200점 뭐 200점 뭐 3번이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가 뭐 192점, 168점, 뭐 1점 뭐 8점대로 한번 해볼까요? 8점 뭐 11번이다. 이렇게 있으면 얘가 들어오는 소스의 IP 주소를 이쪽에서 이쪽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소스의 데스티네이션의 IP 주소죠. 죄송합니다. 데스티네이션의 IP 주소가 뭐 200점, 200점, 200점 3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192점, 168점, 뭐 8점, 11로 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IP 주소를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구로? 이쪽으로.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서 이제 라우팅이 이루어지는데 보니까는 IP 대역이 이쪽이에요. 192대역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포워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요. 이렇게 내보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위에 그림을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공유기와 같이 얘가 데스티네이션 나트, d나트 기능을 써가지고 내부망에 있는 그 서버 쪽으로 돌려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할 거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요 패킷을 내가 예를 들어서 허용하겠다. 이거는 내가 허용할 거야. 뭐 이렇게 아니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어떤 패킷을 나는 버려버릴 거야. 거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패킷이 어떻게 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자기한테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필터 테이블에 인풋 쪽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어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나가는 쪽이면 필터 테이블의 아웃풋 쪽을 제어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로컬 소켓 프로세스가 그대로 받으면 그 프로세스가 응답을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왼쪽은 얘가 이제 연결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왔다가 아웃풋으로 나간다. 어디 테이블에요? 필터 테이블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